자, 개의 불성이 있느냐 하니까 조주가 무 했잖아요. 아, 이거 뭐 개한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모르겠고. 여러분들한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개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불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불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불성이 없다면은 불성이 없다면은 공부할 이유가 없겠지. 불성이 없는데 뭐 공부를 하면 뭐하노? 예? 불성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중생이지. 여러분들은 중생이라고 할 거지. 불성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소위 불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대말이 항상 관념이랬잖아요. 지난번에 관념은 대비된다 했잖아. 불성에 대비되는 관념은 중생심이요. 중생심과 불성은 대비돼. 불성과 중생심을 우리는 확인한 적이 없지. 중생심을 내가 확인한 것 같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무명이라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중생심, 불성 이런 거는 관념이라는 거야. 관념은 항상 상대 대비되는 거야. 그래서 불성에 대한 대비되는 관념, 중생심 때문에 불성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중생심, 부처 이전에 중생 아니었던 존재는 없어. 그래서 모든 부처의 출발은 중생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중생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생심을 다른 말로 밑에 생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생, 중생심,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중생심이 없어지면 불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 중생심이 없어지면 불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성이 멸이지. 중생심 입장에서는 멸이지. 그죠? 그래서 불성은 중생심이 일어나서 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생이고, 중생심이 멸해야 될 거야.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야. 중생심이 불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이 아니지. 더 이상 중생심이 아니지. 멸했으니까 중생심에 대비되는 불성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성이랄 것도 대비할 것도 없어. 그래서 중생심과 불성은 불중생심, 불불성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불생, 불멸이 되는 거야. 가무시죠? 그래서 중생심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하다는 거야. 공.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불성이 있느냐? 공합니다. 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바른 대답이지. 근데 공합니다라는 대답조차도 공성에서는 용납하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뭐야? 중생에게 나에게 불성이 있느냐, 개의 불성이 있느냐가 중요해. 해탈하는 게 중요해. 해탈하는 게 중요해. 다른 말로 고를 멸하는 게 중요해. 어떤 언어도 필요하질 않아. 요게 뭐냐면은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활구야. 살아있는 언어가 되는 거야. 활구. 목숨 활자 써가지고, 구절 구자 쓰고. 그래서 활구, 생활할 때 활자 써가지고. 생활할 때 활자가 삼수변에 혀설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입으로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게 생활이라는 거야. 생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활구. 그게 생명 있는 언어라. 아니고 불성에 집착해도 생명 있는 언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야. 왜? 불성이라는 것의 신비에 사람을 가둬놓고 사람을 더 이상 불성 쪽으로 나아가게 그냥 불성을 바라보기만 해. 바라보기만 하니까 죽은 구절. 중생심에 집착해도 삭구야. 죽은 구절이야. 왜 그래? 중생심에 빠져있고 더 이상 해탈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는 삭구라 그래. 그러니까 공이라고 해도 삭구가 돼. 선 언어는 그렇습니다. 공이라고 해도 삭구가 돼. 왜? 공이라는 언어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고를 지멸하고, 고를 지멸하고, 그 다음 열반을
득해야 돼. 열반을 증득하고 고를 지멸해야 될 것인데 공이라는 말 안에도 그거는 집착하면 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가 됐죠? 예? 그런 유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가는 게 중론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불교는 뭐 우리가 조사선, 가나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야사상을 뭐 자기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절로 해가지고 설명을 안 하는 불교, 설명을. 이 설명 안 한 불교에서 깨침이 일어나겠냐 했을 때 그건 뭐 은혜로 놔두고 거기서 깨닫는 사람들, 깨닫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비두고,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중론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언어로 이것저것 따져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언어로 따지지 말고 행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23쪽 펴시면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23쪽에 여러 논사들은 한 구절 있죠, 그죠? 중간에. 여러 논사들은 여러 가지로 생상을 살았는데 인가가 동일하다고 말하거나, 지난번에 내가 콩 심을 때 콩난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동류인 등류가라고 아비달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산 여러분들과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동륜에 있지. 동류인. 나라는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명제는 어제 사는 오명제하고 오늘 사는 오명제하고 크게 달라. 그냥 궤적이 비슷하게 가. 그게 동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류가 그냥 밋밋한 그런 결과가 맨날 일상이 반복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일상이 반복돼요. 그럼 일상은 달라요, 엄연하게. 일상은 다른데도 우리는 반복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동류인과 등류가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인가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가가 다르죠? 아니 18살 임혜연하고 지금 원병자하고 다르잖아. 옛날에는 얼마나 엄청 뛰어다녔을 거야. 지금도 뛰어다녀요. 근데 안 보이게 뛰다니지. 뭐 그냥 급한 것도 없는데 막 맨날 쫓아다니거든. 무릎 아프다면서. 쫓아다니는데 그 딱 보면 옛날 모습이 있는데 그 옛날 모습하고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왜 달라요? 그게 시절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해서 이숙인, 서로 다른, 뭐냐면 이숙, 달라진 원인에 달라진 결과 이숙화 하는 것들이 인과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반복된 일상이었어. 안 그러면은 안 살아본 인생이야.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은 내가 반복된 일상 같은데 실은 10대하고 지금 차이 보면요, 내가 살아본 인생이 안 살아본 인생이야. 안 살아본 인생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인과가 다르죠. 원인 가운데 미리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인 가운데 미리 결과가 있다. 구유인 내지는 상응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로 이렇게 일어나요. 내 마음에 동시적으로 탁 일어나잖아. 동시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뭐냐면 사이가 시간이 떨어져 있어. 무관이야. 원인 결과 사이에 시간이 무관이야. 그래서 원인 안에 결과가 미리 있어. 그냥 그래서 화를 팍 내면은 화낸 원인, 화낸 결과 이게 막 분리가 돼. 그 안에 그냥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유인 내지는 상응인, 마음 안에서 상응한다고 해서 상응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인 가운데 미리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인과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에? 아비달마 배우실 때 그랬지. 최소한 저들의 삶을 내가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에?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방해가 돼? 방해를 안 해? 방해를 하지 않지. 방해하지 않는 조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능작인 내지는 또 증상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또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원인, 결과, 인연에 대한 설명을 아비달마에서 막 했습니다. 하는데 이 설명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풀이었고, 언어적 풀이었고, 이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원인을 따지래, 상황을 해결하래.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원인은요, 한 가지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 그 원인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보조적으로, 한번 제가 전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원인에 집착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은, 상황 해결이라는 것은 그 원인에 계속 있겠다는 거야. 이것을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전환시키겠다는 거야.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인을 따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원인을 따질 수 있을까? 뭔지 모를까? 뭔지 모릅니다. 항상 결과적 입장에서 원인을 따지는 겁니다. 원인의 입장에서 결과를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따지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과의 입장에서는 자꾸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것들에 사람들의 버릇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인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는 제3자적 입장이나 내지는 결과에 함몰되어서 결과적 입장에서 원인을 따지는, 제3자 하면 인과를 따질 수가 있지. 쟤는 뭐 때문에 이랬대 라고 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즉 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는 내 문제야, 내하고 관계없는 문제야, 내하고 관계없는 문제, 쉬운 말로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객관적이라는 굉장히 무덤덤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결과는 여기서 끝난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인데도 이 결과에 묶여가지고 자꾸만 과거의 원인을 따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변화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비달마 책을 안 가져와도 좋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120쪽을 배우십시오. 있으신 분들은 120쪽. 120쪽 펴시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읽어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자, 120쪽 아래에서 6째 줄 보면 다시 분노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왔죠? 우리 여해심 들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죠. 갑자기 자비심이 발동하네. 이 자비심이 발동하는 것은 여러분, 이숙인이요, 상응인이요, 동류인이요, 뭐요? 이런 거 따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심 120쪽 폈죠? 읽어보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알려고 우리가 읽는 거 아닙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마음의 온갖 작용인 상응인과 생상 등의 구유인에 의한 사용가이기도 하고 영원한 오온의 동류인과 무명 등의 변행인에 의한 등류가이기도 하며 그 밖의 일체 제법인 능작인에 의한 정상가이기도 하다까지만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가를 따지다 보니까 인가에 대해서 상인이니 동류인이니 구유인이니 이숙인이니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육인 사가 사연으로 따지다 보니까 분노를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야.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문제죠. 분노하는 것을 결과적 입장에서 따지면 이 현상이 생기고 제3자적 객관적 입장에서 따지면 원리적 입장에서 따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노하는 그것을 인과로 따져야 돼? 아니면 분노를 그쳐야 돼? 분노를 그쳐야 되는 게 불교의 내용 아닙니까? 분노를 그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분노, 고잖아. 집, 뭐 때문에?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분노, 집, 원인이 가래라면
분노의 원인은 뭐야? 가래야. 어떤 가래야?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지키고자 하는 가래입니다. 저쪽 상대에 대해서 나의 어떤 마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분노, 화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래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래 알아듣는 불교가 어떻게? 인가를 따짐으로써 못 알아듣는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론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니네들이 이 판을 벌려놨는데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는 완전히 별도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불생불멸의 뭐냐면 설명의 제일 첫 번째 드러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23쪽 다시 아래쪽. 혹은 자신으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타자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자신과 타자 둘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유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무로부터 생한다고 말한다. 이게 실은 지금 이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불생불멸에 대한 용수의 답변입니다. 용수의 답변이 이 문장 형태로 갑니다. 뭐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뒤에 나오니까. 자, 여러분 나한테서 나온다. 그럼 뒤에 구경 잠시 하러 갔다 올까요? 페이지를 펴시면은 30쪽 펴시면은 30쪽 펴시면은 답변에 여러 법은 자생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다. 공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게 조금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생이라는 것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에 잠시 맛만 본다면은 아랫줄에 셋째 줄 가면은 만약 자체로부터 생한다면은 하나의 사물이 두 개의 자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로 생한다면 자체가 둘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체로 생각하는 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타체에서 생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건 타체지만 그건 자체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타체지만은 그건 자체 아니냐. 그러니까 자체에서 생한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타체에서 생한다는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공생. 둘 다에서 생하는 것 아니냐. 둘 다에서 생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뒤에 우리 읽어야 되니까 이거 설명하면 또 뭐 앞에 우리 이야기를 못 읽으니까 여기서 막 두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이래 사는 게 부모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에서 나만의 문제도 아니잖아. 타체에서 부모의 문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발생했느냐 또 사람들은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서 발생했어? 라고 하니까 발생한 쪽이 어느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따지면 이 우주가 생긴 게 원인이야. 이 우주가 생긴 게 원인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왜 살아야 돼 하니까 쭉 거슬러 가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겨서 원인이 시작됐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탈에 구멍이 있어 없어? 문제 해결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타자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자신과 타자로 둘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유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타 이야기는 잘 안 해도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했죠. 왜? 이건 관념상의 이야기입니다. 유에서 생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에서 생한다는 이야기가. 유는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은 여기서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영원 불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라는 것은. 유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유가 아니고, 유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존재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하는 건 신학이거든. 신학을 철학화시키기 존재론, 온톨로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요즘 한 학자가 뭐 지가 독생녀라면 독생녀. 지 혼자 태어났대. 독생녀 6,000년 만에 한번 그걸 믿고 있는 족속들이나 그걸 이야기를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걷고 참 세상 종교 희한하다, 그지? 이렇게 바른 말을 해도 대원정자는 돈이 안 생기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돈이 생기고, 세상 종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돼. 걔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긴가민가 가지고 돈을 내라 그러지. 똑 부러지는 이야기 하면요, 안 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안 낸단 말이야. 자, 유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생길 게 없죠. 이미 있는 거니까. 그 유라는 것은 무가 아닌 거예요. 없음이 아닌 거예요. 유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있는 거에 더 이상 있음을 이야기할 필요 없고 멸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무라면요, 없는 거야.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도 되도 않는 이야기야. 여기서 무라는 것은 물론 없는, 결여에서 뭔가 충족을 이룬다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것으로 빗대어 이야기하지만은 무에서는 그냥 무일 뿐입니다. 무는 무일 뿐이지 더 이상 유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어. 관념상으로는 그냥 무라는 관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지만은 진짜 우리가 무라는 상황이 있다면 무일 뿐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무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겨울 무가 맛있고. 자, 그래서 유로부터 생한다고 말하거나 무로부터 생한다는 게 다 관념상의 이야기다 말이야. 그들은 이와 같이 종종 생상을 설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불합리하다. 여기에는 다 반론이 가능해지고, 반론이 가능해지면은 그 설명이 잘 된 거야, 문제점이 있는 거야.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론은 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왜? 뒤에 이제 용수의 답변으로 나오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결정적인 생상은 불가득. 그래서 우리가 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생한다는 모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한다는 모습을 어디에도 확정 지을 수가 없어. 생하는 모습에는 반드시 멸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생한다는 모습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생한다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생상은 불가득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생에는 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의 모습을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불생이다. 이게 이제 불생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거죠. 불멸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생이 없다면 어떻게 멸이 있겠는가? 생이 없는데, 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무생멸 하는데 무생법인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학에 보면은 인욕 바라매를 무생법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무생법인 이럴 때 뭐냐면은 무생멸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멸이 없는 법을 체득했다는 것이 무생법인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참을인자인데, 참을인자는 내가 체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체득. 그래서 생멸이 없는 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념법을, 무생멸법이 뭐냐니까 연기법이요. 연기법을 체득했다는 이야기. 연기법을 체득했다는 이야기는 오온의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온의 윤회에서 벗어났다. 왜 오온이요? 계속 그 경향대로 쌓이기 때문에 오온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경향대로 쌓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오온의 생멸의 법에서 벗어난, 즉 무생멸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즉 영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생이면은 무멸이죠, 그죠? 생도 없으면, 그러니까 생을 확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멸을 확정할 수 있겠어요? 멸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그래도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그냥 그거 멸 아닙니까?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확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멸,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걸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질량 보존 법칙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 우리 죽으면 질량 보존 법칙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흩어져요, 질량 보존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질량 보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관념상의 이야기야. 멸했다는 것은 중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관념상의 멸, 죽음이라는 이야기지. 그 죽음이라는 것이 길게 큰, 우리가 히스토리로 보면은 죽은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적 입장이죠. 불교적 입장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속된다. 상속. 여러분들은 재산을 상속시킵니까? 여러분 삶을 상속시킵니까? 여러분 재산은 상속되지가 않습니다. 자식한테 상속되지. 근데 내가 살아오는 궤적은요, 누구한테 상속돼? 아니, 내 다음 생으로 상속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누가 받아? 재산은 자식들이 받고, 내 삶은 내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되는.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상응하는 삶을 살면서, 상응, 그때그때 응하지, 마음속으로 상응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상속 변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멸이 있겠는가? 무생무멸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섯도 없다. 여섯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불상부단, 불일불이, 그 다음에 불례불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묻죠. 물음. 불생불멸을 가지고 이미 일체법을 논파하였는데, 불생불멸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일체, 우리가 변화하는 모든 환경 안에 있는 것은 이야기가 다 돼. 그런데 왜 반야신경 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했을까? 불생불멸이라는 건 변화는 일반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불구부정,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 더러움과 깨끗함은 뭐죠? 여러분 마음속의 평가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지. 정성적 평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정성적,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럽다 깨끗하다는 달라집니다. 불구부정. 그 다음에 부정불감은 정량적 평가지.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줄어드는 정량적 평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공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가지를 왜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불생불멸을 가지고 이미 일체법을 논파했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불상부당 등의 6가지를 설하는 것인가? 답변. 불생불멸의 이치를 세우기 위해서다. 불생불멸은 믿지 않으면서도, 참 불생불멸, 아니 내가 멀쩡하게 이 육신이 있는데, 아니 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태어났는데 어떻게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불생불멸을 아직까지 잘 헷갈려하면서 못 믿는 사람한테 불상부단을 이야기하고 믿더라는 거야.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 끝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말이 어떻게 좀 원초적이지.
생멸, 생사와 같은 원초적 언어 같으면 항상하다, 그 다음에 단, 끊어졌다 라는 것은 원초적이에요. 약간 2차적이야. 예. 나한테 직접적인 것보다는 2차적이지. 아니, 내 인생이 항상해요.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는 거 다 알지. 그래서 항상하지 않은 거 다 안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다고, 내일이 온다고 다들 편안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인생 살고 보니까 항상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물었는가 봐. 항상한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 단절된다. 언젠가는 끊어지지. 언젠가는 끊어지지. 그렇게 단절된다 해도 먼 옛날 같지. 그래서 생멸이라는 언어보다는 2차적 언어. 아, 연정에 맞구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상불단은 오히려 믿기가 편안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불상불단을 깊이 고찰해보면 그것이 불생불멸이 된다. 불상불단이나 불생불멸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죠? 왜인가? 만약 법이 진실로 존재했다면 응당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존재 문제가 이런 겁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단멸이 된다.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다고 하면은 단멸이 되고, 만약 자성이 미리 존재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상주가 된다. 미리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 상주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단멸이죠. 그러므로 불상불단을 살아면 곧바로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세상을 상주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상주해요. 상주불멸해요. 항상 변화하죠. 그런데 과거의 일로 끝났어, 단절되었어 이야기로 끝내요. 안 그럼 내일이 또 다른 일이, 이 결을 연이은 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야.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단이라고. 아침에 어제 그냥 미국에서 오니 안 오니,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뭐 트집 잡아서 안 보내나 했더니 실컷 나가랬다가 가지 말래. 아침에 까고 보니까 트럼프가 아유 그냥 한국에 가지 말지, 그냥 미국 계속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 했다가 또 나가려니까 또 어떻게 가지 말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냐? 알겠어, 갔다 올래. 그래서 오는 겁니다. 갔다 온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 그렇지. 그냥 트럼프 말대로 거기 있어도 되지. 어차피 갔다 올 거. 거기 있어도 되지. 근데 거기 있는 거하고 갔다 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어떻게 달라요? 갔다 와야 어떻게? 가면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우리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요, 우리 주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겁니다. 상단 이런 것도 어차피 이어지지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때에 따라 뭐냐면은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닌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난주에 너무 중론을 어렵게 설명해서 오늘 쉽게 하려고 지금 용수입니다. 용수입니다. 자, 그래서 불상불단을 살아면은 곧바로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25쪽. 그런데 이렇게 불생불멸과 불상불단이라는 네 가지로 여러 법을 논파하는 것을 듣고도 다시 동일성과 상이성 등 네 가지로 여러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자,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상속했는데 상속됐어요.
단절된 것 같은 보임도 있어요. 단절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동일성과 상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성과 불일, 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유마경 불이법문이잖아. 유마경 전체 불이법문경인데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로 오해하는데 둘이 아니다라니까 하나라고 하는데 둘이 아닌 것은 하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아니라는 이야기.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 둘이라고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뭐에 문제가 있어? 하나라고 표현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둘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명재하고 나하고는 하나예요, 둘이요? 어떨 때는 하나고 어떨 때는 둘이라고? 이게 어떻게 돼? 둘이지, 그지? 그러니까 둘인데 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이 아니야. 왜 둘이 아니냐니까 내 이야기가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든. 원명지가 한 두어 달 안 나와봐라. 나는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 영향을 미치자. 그래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자. 둘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당연히 하나는 아니지. 무슨 뭐 내하고 자기하고 무슨 하나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연 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거야. 연기적 관계에 있다는 게. 그 이제 이 연기적 관계도 실은 뭐 소위 해서 인연, 소연연, 덕무관연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아비달 공부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그래서 아비달마 이 책이 필수적입니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라는 거야. 그런 관계인데 동일성은 아니잖아. 근데 상이성도 아니잖아. 그럼 인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명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은 본인이겠어, 동거이겠어? 헷갈린다 이래 되면 동거의 아들 뭐겠어? 예,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자식하고 내 관계가 하나요, 둘이요? 당연히 어떻게? 둘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하나에 집착하지.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라고 가르쳐. 그래서 분리해라. 당연히 어떻게? 분리. 동거하고 원명지 관계는 엄마 자식 관계지만은 남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생각이나 생활이나 나처럼 살잖아. 그러면 뭐가 아파? 여러분이 아파. 왜? 내가 아닌데 나처럼 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하나예요, 동일해요, 둘이에요? 너무 둘로 생각해서 잘 잊어먹고 그 다음에 그냥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근데 그것이 내가 모른 척 한다고 몰라져 그대로 꼬리부터가 따라와 그대로 꼬리부터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나는 뭐냐면은 둘이라고 막 내 스스로 마음 안에서 아이 그건 내 잊어야 돼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참여를 자꾸만 하는 것이 내 마음속 참여를 자꾸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동일성과 상이성도 가지고 또 이야기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합리하다.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건 불합리하다. 만일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은 연이 없는 것이 된다. 이건 이제 딱 따진 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 주변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딱 직선으로 그냥 그거랑 가는 거야. 지금 이 끝하고 이 끝은
이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있잖아. 원인과 결과죠.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없지. 예.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요것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요것 안에서는. 근데 우리 세상 삶이 요것 안에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숱한 연들이 다 있는 거야.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죠? 콩이 심겼다고 지가 납니까? 태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콩도 중요하지만은 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지만 결국 나는 콩의 결과에서는 태양도 인이고, 예? 물도 인이고, 그 땅, 토양도 인이야. 콩만 인이질 않단 말이야. 우리가 콩의 입장에서 보니까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콩의 입장에서 보니까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동일하다면 연이 없는 것이 된다. 반대로 원인과 결과가 상이하다면, 원인과 결과가 상이하다면 상속되지 않는 거죠. 별따로지. 별따로.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상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존재지.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야 돼.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언어를 새로 습득해야 돼. 우리 그 누구야? 수련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다은이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잘하죠. 왜 잘해요? 지금 우리 문화가 글로벌 넘버원이야. 그 문화 안에 태어난 애가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예. 지금 아이들은 다 말 잘합니다. 그럼 나는 그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보다 말 못했을까? 그때보다 더 잘했어. 왜 그래요? 자꾸만 주변 조건이 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지죠. 그래서 다른 말을 막 쓰게 되어 있고 그 접촉하는 것들이 가장 첨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이 덜 하나 더 우수하나 간에 상관없이 옛날보다는 월등하다. 그게 왜 그래요? 나한테만 상속이 일어나 세상도 상속이 일어나 세상도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 여러 가지로 논파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면서 또 사연에 대해서 논파를 하기 때문에 뒤에 본문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불일을 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6가지로 여러 법을 논파하는 것을 듣고도 다시 오는 것과 가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가는 것, 오는 것과 가는 것이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임에서 항상 방향을 우리는 미리 예단하고 있거든. 방향. 여러분들은 절에 왔어요? 갔어요? 집에 아침에 절에 오려고 했어요? 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출발 전에 갈라 그랬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오려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간다고 집에서 나왔겠지. 근데 나는 어떻게 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가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거야? 이 이제 거래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공부하다가 불생불멸은 턱 막혀요. 너무 원초적인 언어라. 예? 그 다음에 불상부단은요, 약간 사상적인 걸로 가거든요. 불일불리. 이거 사변 안에서도 좀 철학적이야. 제일 쉬운 게 불거불레야. 불거불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라는 이게 이야기가 제일 쉬워. 지금 좀 전에 내가 절에 오는 걸로 한 방에 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작은 가는 거요, 오는 거요, 뭐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지. 간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온다고 이야기를 해도 좋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자꾸만 간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온다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방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것이 편할 수가 있어요. 오는 것보다 가는 것이 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것이 편하고 나는 오는 것이 편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갈 때는 여러분들은 집으로 여기서도 간다고 해야지 집 입장에서는 오는 거지. 나는 가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가는 거지. 하면은 나는 불편해. 왜 그래?
너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고 오는 거에 대한 편향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오는 것과 가는 것을 가지고 여러 법을 세우려 한다. 여기서 오는 것이란 여러 법이 자재천이나 세성이나 미진 등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자재천 하는 것이 세상의 창조신을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세성 뭐냐면은 그 상ఖ్야 이야기했죠. 그죠? 상ఖ్야 이야기는 프라크르티, 그 다음 게 또 뭐야? 프라크르티하고 본성. 부르샤 프라크르티 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균형이 깨지고 하는 이야기를 쭉 했죠. 그죠? 인도 이원론. 그게 세성. 그러니까 세상을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은 원인을 따집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자재처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준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준 낮은 주장을 하니까 지가 독생녀래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잖아. 근데 그 독생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저거 옛날 대학 때 그 뭐냐면 통일교 원리 연구회라고 했다. 통일교 단체 대학에서 있잖아요. 저 서클 동아리 만들고 할 때 원리 연구회. 그게 무슨 원리가 있냐? 독생녀라는데. 이게 자재천이라는 건 원리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 믿습니다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프라크르티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우리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인을 신비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생각해 볼 겨를이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볼 겨를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프라크르티는 내비두고 순수의식 프루샤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절차적 문제에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 뭔가 좀 이게 생각해 볼 구석이 있잖아. 이런 이치가 세상을 지배했다. 원리가. 그래서 모든 것이 원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성하는 겁니다. 세성. 그다음 미진이라는 건 물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물리학자들 이야기하는 미세한 물질에서부터 이런 큰 것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미진, 분석적.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유에 가장 미진에 대한 사유가 가장 많죠. 등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가는 것이란 본래 장소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장소 하니까 우리 성가에서 이야기하는 뭐 본래 고향, 한지 본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본래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중론에서는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불거 불례를 설하는 것이다. 26조. 다시 말하자면 만물은 무생이다. 무생이라는 이야기는 만물이 무생이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제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만물이라는 것은 제법은 재행무상이거든. 그 재행무상의 입장에서 생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당연히 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만물은 무생이다. 왜인가? 세간에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청목이 자기 그때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비유로 무생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의 입장에서 그 비유로 보면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은 옛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득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면 좋겠죠. 세간에 그렇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세간 사람들은 눈으로 겁초의 곡식에서 불생을 본다. 왜인가? 겁초의 곡식을 떠나면 지금의 곡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겁초부터 제초에 뭐가 있었겠지. 곡식이. 그래서 쭉 지금의 곡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곡식은 태어난 거야, 멸한 거야, 이어진 거야. 이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곡식은 이전에 뭐냐면 결과물에 의해서 태초에 곡식이 있었겠지.
그 곡식이 그냥 태초에 그것만 있었을 수가 없잖아. 그래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생. 어떻게 보면 좀 이때까지 우리가 멋있게 불생을 설명한 거하고 조금 보면 수준이 낮아지죠,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기원후 1, 200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겁초의 곡식을 떠나서 지금의 곡식이 있다면 응당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불생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불생하더라도 소멸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뭐 식물 태어난 거가 식물이 이제 열매 맺고 하는 것에 대한 뭐 긴 설명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자니까 앞에 이미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훼손될까봐 그냥 그만두고 무문간 한번 펴보세요. 태초? 태초. 무문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것은 이제 제2칙 35쪽 백장야호라는 뭐냐면은 공안입니다. 백장야호. 우리가 법회 때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간혹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고 하기 때문에 잘 알죠, 그죠? 백장 스님이 한 노인이 법문하는데 한 노인이 계속 뒤에 와서 들어. 그래서 저 노인이 누군가라고 해서 어느 날 그 노인한테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니까 뭐냐면은 36쪽 가보세요. 다섯째 줄 보면은 저는 지금 분명 사람이 아니옵니다. 노인이 과거 가섭 볼 때 일찍이 이 산중을 주장하던 주지였는데 지금 백장 스님이 설법받은 그 절의 주지였다는 거야. 그 산 전체에 주지였는데 그때 한 학인이 와서 대수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와서 주지인 자격에 물었다는 거야. 수행하는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라고 대답했대요. 인가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안 끄고 계속 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가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인가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고민하면 여러분들은 앞에 공부를 잘한 거야. 아직 인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인가에 그만큼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가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의 해결에 도움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나의 고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파악해? 인가라는 것을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가에 떨어지냐는 확인의 질문은 인가를 뭘로 봤어? 시간으로 본 거지. 시간으로 보면은 당신은 시간 속에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인가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학기는 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고 초월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초월에만.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인과 시간 속에 원인과 결과라는 시간의 연장 속에 있느냐, 안 그러면 인가에 떨어지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 있는 초월한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하기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인가를 넘어서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인가를 초월했다. 시간을 넘어서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고 지금껏 해탈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맡았대요. 하니까 아이고야 이게 인가 잘못 이야기했다. 다음 생 여우로 태어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500생 동안 여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머리 쓰는 불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불교. 그래서 잔머리 쓰는 불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도 설법을 들어야 되는 처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각색해서 꾸며주면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스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한 말씀 해 주시어 이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백장이 이제 뭔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대수행님도 인가에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탁 묻는 거야.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정식으로 대수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였다.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이 어두울 매자거든. 인가에 어둡지 않다는 이야기는 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인인지 무엇이 관지 하면서 또 열심히 저래 적는 건다. 나라야.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중동 공부하니까 답이 돼 안 돼? 인가를 안다는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를 안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결국 결과적 관점이에요. 결과 입장에서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 입장에서는 결과는 몰라.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인가를 안다. 아까 인가를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시간을 넘어서 있는가, 초월해 있는가. 그러니까 인가에 어둡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결국 인가를 잘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해탈할 자량이 아직 부족한 거야. 해탈할 자량이 부족. 내가 아까 뭔 문제가 생겼으면은 원인을 따지래요. 아니면은 상황을 해결하래요. 인가에 매하지 않으면 상황의 해결에 적절합니까? 안 그러면 상황은 새로운 반전인 거야. 상황은요, 인과와 관계없는 새로운 반전입니다. 획기적인 반전. 해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왔던 그 뭐냐면은 무명을 끄잡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류한다고 얘기를 하고, 욕망을 여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획기적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획기적 반전이 일어난 거야? 아직까지 인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덜 된 이야기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정말 어떻게 또 백장 청규로 유명한 선가의 그 대선사를 갖다가 저렇게 비판하나 라고 하지만 문문간에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기에 노인은 그 말에 대오하고 야, 이 말에도 크게 깨달았대. 근데 나는 크게 깨달아야 된대요. 이건 적은 깨달음밖에 없대. 절을 하며 말하였다. 저는 이제 여우의 몸을 벗어났습니다. 스님께 감히 청하오니 제가 뒷산 동굴에 있겠사오니 출가 수행자가 죽은 절차로 장례를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 윤화를 시켜 추를 올려 대중을 모이게 하고 식사 후에 다비에 나간다고 일렀다. 이 말을 들은 대중은 수군댔다. 그래서 쭉 뒤에 가보니까 뭐냐면은 바위 밑에 죽은 여우를 들쳐냈다는 거야. 그래서 맨 아랫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옛사람이 잘못 한마디 가르쳐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는데 만약 잘못 이르지 않았더라면 그 노인은 무엇이 되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스님께서 말하였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일러주마 하면서 하니까 제자 황벽이 백장 가까이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뺨을 한 대 딱 쳤대. 스님은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뺨 맞은 놈이 손뼉을 치고 막 웃었대. 그래서 달마 오랑캐 수염이 붉다고 하더니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 이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무문이 평한다 나오죠. 무문회계는 어떻게 평하느냐.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어째서 여우 몸을 받으며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하여 여우 몸을 벗어나는가. 만약 이 사이에 일척한을 얻으면 전백장 그 노인의 500생 동안 풍류를 즐긴 것을 알 것이다. 총으로 이릅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말 필요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든 매하지 않든 양쪽 채 모두가 한 가지 주사이지만 떨어지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 함부로 짓거리면 정갈래, 망갈래로 모두를 그르친다 했죠. 그러니까 무무는 지금 어떻게
배하지 않는다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아까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다가 인가에 매하지 않는다니까 마음에 쑥 들었어 안 들었어? 쑥 들었죠, 그죠? 역시 도인은 수준이 있어, 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중론을 읽어보니까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3자적 관점에서 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가에 어둡지 않는다, 뭐냐면은 주관 안에서 결과적 입장에서 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음의 도움이, 즉 고의 지멸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인가의 이야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를 따져야 돼. 인가를 따지지 않고 문제의 해결에 매진해야 돼. 문제의 해결에 매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읽지 않은 공안 끝에 한번 봅시다. 32쪽.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32쪽. 성으로 이른다 하는 부분입니다. 성으로 이른다. 개와 불성, 이 한마디의 불조법의 바른 법령은 온전히 반포되었다라고 무무는 평하고 있는 거예요. 개와 불성, 이 한마디에. 그러니까 공부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그러면 개와 불성이라는 희론의 문제가 있는 거야. 개와 불성이라는 희론의 문제가 있는 거야. 개와 불성을 뭘로 파악해야 돼? 희론으로 파악해야 돼. 희론으로. 즉 여기서 개라는 것도 중생심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불성, 부처님 마음을 대표해서 불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중생심이라고 하나 불성이라고 하나 그것 또한 희론이지. 왜? 중생심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불성이 아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건 중생심이 멸한 거잖아. 그러면 중생심에 대비되는 불성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불성은 더 이상 불성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심도 불성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확정할 수 없는 개와 불성에 집착하는 것을 우리는 희론이라고 하고, 그 희론을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 언어도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 희론 타파를 이야기하는 희론 타파. 근데 그 언어도단을 말 안 하고 하도록 가만히 들고 있는 것으로 언어도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가설이야. 가설이라는 건 임시적 설정이야. 임시적 설정이야. 그 언어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언어도단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립문자 하는 거지. 경전을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을 제대로 배우라는 이야기야. 불립문자라는 것은 경전을 제대로 배우는. 자, 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유무의 견해를 가져 어른거린다면은, 그래서 조주가 어떤 사람한테는 개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있다고 얘기를 했대.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개불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무의 견해를 가져 어른거린다면. 그래서 유나 무의 견해, 즉 양단의 견해를 가지면 관념상으로 항상 우리가 대비된다 그랬잖아요. 관념상으로는 상대적, 대비적 관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관념을 가지면서 생각을 쓴다면은 이 사람은 당장에 신명을 이르리라. 신명을 잃는다는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제가 활구로 한대요, 삭구로 한대요. 삭구로 한다. 죽은 언어로 불경부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불경부는 뭘로 해야 돼? 활구로 해야 돼. 활구로 하는 것은 뭐냐? 활구로 하는 것은 오는 거래, 가는 거래, 자유롭대. 오고 가면서 감에 자유롭대. 오고 감에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옴에도 자유롭고, 감에도 자유롭고. 즉, 옴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고감이 아니라는 것은, 오고감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이야기.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무외심,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백장야오의 인가 이야기가 오늘 우리 중론에서도 인가를 했으니까 인가 이야기를 하면은 중론의 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어록이 수준이 있어요. 아무래도 중론이 논리적이고 수준이 있어요. 중론이 논리적이고 수준이 있고 선어록은 그냥 중 사람들한테 불교를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예화들을 많이 갖춰서 했는데 결국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뭐야? 황벽밤 때리고 손뼉 치고 서쪽에서 온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 알았더만 여기 붉은 수염, 다시 말해서 달마의 계보를 이었다는 이야기를 이래 이야기를 한 거지. 무슨 그런 말장난을 쳐. 그런 말장난을 친 게 뭐야? 실은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 언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은 중국 불교의 아직까지 불교 본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가 또 선어록의 한 부분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선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유를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에서 마치겠습니다.